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17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진 원정이었습니다. 손무와 오자서가 이끄는 오나라 군대는 마침내 강대국 초나라를 꺾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길고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들의 행렬, 정말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 총사령관 손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전쟁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 거죠. 손무에게 이번 전쟁은 사실상 첫 실전 경험이었어요. 평생을 책상 앞에서 병법만 연구했으니까요. 결과는요? 연전연승이었죠. 그런데도 손무는 이게 과연 성공인지 아니면 실패인지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얻은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오만하던 초나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고 온 천하에 오나라의 힘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손무는 깨달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정말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고 군대는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날 밤 손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초가을 밤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고 멀리서 기러기 떼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그 순간 전쟁터에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낯선 감정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손무는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전쟁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감정 없는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건가? 하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지난 2년 동안 달을 보면 저 달빛을 이용해서 야간 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화공을 펼치기 좋겠군 하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손무는 전쟁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매료되었던 그 전쟁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리던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장쾌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이건 그냥 사느냐 죽느냐,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건 마지막 도박이자 어떤 타협도 없는 아주 원시적인 생존 투쟁이었던 겁니다. 잠 못 이루고 밖을 서성이던 손무는 한 늙은 병사와 마주칩니다. 그 병사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향 마을에서 5명이 함께 입대했는데 셋은 죽고 둘만 살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저 살아 돌아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다고. 그 말을 듣는 손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명의 영웅 뒤에는 이렇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희생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손무처럼 잠 못 이루던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자서였습니다. 오자서도 승리 뒤에 찾아온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이내 다른 감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복수심이었죠. 오자서에겐 정나라에 대한 아주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려 20년 전 일인데요. 초나라에서 도망자 신세로 정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동료는 죽고 자기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야 했거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원수의 땅, 정나라 국경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손무에게 엄청난 부탁을 합니다. 총사령관, 우리 귀국하는 길에 저 정나라를 좀 칩시다. 제 20년 묵은 원한을 풀게 해주시오. 이건 정말 손무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손무의 마음이 복잡해졌겠죠. 아니, 5만 대군으로 작은 정나라를 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하지만 명분이 없잖아요. 오로지 오자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오자서와의 의리,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무는 마지못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자, 오나라 군대가 정나라 국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나라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오나라 대군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도 없는 젊은 어부 한 명이 궁궐로 뛰어들더니 제가 저 오나라 대군을 막아보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군사 한 명,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막겠다니 다들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방법이 있다고 돌아가신 아버님과 오자서 장군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부는 작은 배를 타고 회수라는 강으로 나아가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여, 그대는 옛날에 늙은 어부를 잊으셨는가? 바로 이 노래가 강가를 거닐던 오자서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죠.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자서는 적나라 군사들에게 쫓기며 굶주림 속에서 죽기 직전이었죠. 바로 그때 한 늙은 어부가 그를 발견하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밥을 주고 강을 건네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노래를 부른 이 젊은 어부가 누구냐? 바로 그 은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청하는 거죠. 장군님, 그때 저희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갚는 셈치고 제 조국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자서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아온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에 휩싸인 거죠. 결국 오자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어부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 부자의 그 고결한 인품에 내가 감복했소. 군대를 물리겠소. 자,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5만 명이 넘는 오나라 군대가 동원됐는데 적나라는 군사 한 명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에 걸린 일촉즉발의 위기가 칼과 창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도리와 은혜에 대한 호소로 평화롭게 해결된 겁니다. 오자서에게 이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손문은 어땠을까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혼탁한 세상에 이토록 고결한 선비가 있다니 마음이 다 상쾌해지는군. 어부의 인품에 깊이 감동하고 오자서의 결정을 진심으로 지지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손문은 아직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요. 첫째, 군사력은 만능이 아니다. 둘째, 한 사람의 의로운 마음이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도 있다. 세상은 그저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명예와 고결함 같은 가치가 때로는 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손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인과의를 외치며 천하를 떠돌던 그 철학자, 공자. 그는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무력의 정점에 섰던 병법의 대가가 무력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된 아주 의미심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